100만 개 이상의 지구가 태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35% 사이의 태양이 자신의 행성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도는 행성계의 4분의 1은 혼란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에 생명을 준 존재가 그걸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회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관된 방식을 따릅니다. 아마도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무질서한 존재는 하나의 태양계가 모성이 다른 행성들을 녹여버리기로 하기 전까지는 많은 행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행성 간의 중력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완벽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목성에 가해지는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은 만약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진다면 지구가 목성의 또 다른 달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목성은 아주 거대한데 만약 지구가 포도알 크기라면 목성은 농구공 크기였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별들이 행성을 잡아먹을지 여부를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쌍성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쌍성계란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보통 두 별은 같은 기체와 같은 조건으로부터 거의 같은 시간에 형성됩니다. 이는 두 별이 동일한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햇빛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은 또한 그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일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관련된 화학물질은 산소, 탄소,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물질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화학물질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주요 물질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의 역사가 혼란스러웠는지 혹은 순탄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을 분석하여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으로 구성된 107개의 쌍성계를 연구했습니다. 각 시스템에는 2개의 태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개의 태양을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얇은 외층을 가진 별들이 짝꿍 별과는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태양에는 가벼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태양 근처에서는 철, 실리콘, 티타늄과 같은 암석 원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친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주 한가운데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얇은 외부층은 다른 층에 비해 특히 철분이 풍부합니다. 많은 별들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심지어 우리 은하의 대부분의 별들도 쌍성계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태양은 짝이 없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과거에 쌍둥이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몇몇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184광년 떨어져 있고 HD 186302라고 불립니다. 이게 우리의 행운의 별일지도 몰라요. 별의 요람은 수천 개의 별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 별들은 자신의 무게로 점차 무너져 내리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46억 년 전에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별들은 충분히 성숙해지면 보통 여행 친구와 함께 열린 우주로 나갑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모든 별의 85%가 쌍성일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짝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0% 이상이 두 쌍둥이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행성이 아주 오래전에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오르트 구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해성, 우주 암석, 그리고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성단입니다.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고 궤도를 벗어나 열린 우주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비행하는 것은 임의의 보이드 공간을 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 빛 원소들 중 일부가 행성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암석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태양이 그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이 그 자리에서 너무 커져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별이 행성을 삼키면 행성을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빨리 회전해서 결국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미래에 태양이 지구를 집어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별은 수소와 헬륨의 거대한 구름이 성장하여 그 자체의 무게로 붕괴될 때 형성됩니다. 압력이 증가하여 측정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열 수준에 도달합니다. 결국 수소 원자들이 전자를 잃고 수소가 함께 융합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만들어 중력 붕괴에 맞섭니다. 하지만 중력이 수소 융합을 압도하면 별은 팽창하기 시작하고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10억 년이 지나면 외부 핵에 있는 수소는 사라질 거고 헬륨이 많이 남아있게 돼서 주변의 다른 원소들과 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헬륨이 모두 사라지면 중력은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축소시킬 겁니다. 사라지면 별의 잔해는 수톤의 가스와 먼지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이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70억에서 80억 년 정도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된다 해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 태양이 우리를 하룻밤 동안 집어삼키기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몇 초 안에 뜨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약간의 기온 차이만 있어도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년설은 몇 초 만에 녹아서 해안지대를 범람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외딴 지역에 있는 작은 섬들도 물에 잠길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든 눈 덮인 지역은 즉시 녹아서 사막과 같은 기후로 변할 거예요. 어떤 장소들은 매우 더워져서 일상용품들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거예요. 지구의 내부도 뜨거워져서 화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내부에서 분출하는 화산뿐만 아니라 열로 인해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안에 지구 전체가 불과제로 변해서 우주에 떠있는 작은 조각들로 폭발한 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까지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태양이 우리의 회전을 방해할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자기장이 태양의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뜨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기장이 변화하고 태양에서 오는 극도의 열이 우리를 펄펄 끓게 할 것입니다. 중력은 불안정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물리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후에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할 겁니다. 태양은 크기가 더 커지고 결국 수성과 금성을 삼켜버릴 거예요. 아마 지구도 메뉴에 오를 수 있어요. 만약 지구가 태양에 단지 150만 킬로미터만 더 가까워져도 사람이 살 수 없을 겁니다. 먼 거리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달과 지구 사이 거리의 불과 4배입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계에서 태양 광선의 화학 성분을 감지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성을 잡아먹는 별 주위의 대기가 화학 성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양계가 평온한 과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중요한 것은 행성이 건강한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다른 어떤 방해도 없으면 인간이 등장하게 되기까지 지구가 밟았던 것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수백만 개의 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속도라면 우리와 비슷한 행성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찾아낸다면 그 행성들의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능적인 생명체인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우리와 같은 진화적 운명을 따를지도 모릅니다.